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26강 XML Parsing with Swift UI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강은 제25강에서 했던 웨더 차트를 Swift UI로 만들어 봤던 것을 XML과 연동을 시켜서 기존의 UI 킷으로 우리 XML 파싱 했던 그 내용을 Swift UI 그래프 그리기 차트를 같이 합쳐보는 그러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6강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합해서 같이 하나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26강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턴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공공 데이터 포털의 XML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정보를 표현할 때 그래프 그리기, 스위프트 UI를 통한 차트 그리기를 같이 연동하는 것을 사용할 때 유용한 정보이니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26강에 있는 내용을 잘 완성을 하시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예전에 했던 XML 파싱 앱 그 내용에다가 차트, 웨더 차트 그리기와 그 다음에 병원 정보 앱에서의 의사의 총수 나타내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XML 파싱 앱에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메뉴가 더 추가하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XML 파싱 앱에다가 웨더 차트 표시, 웨더 차트와 그 다음에 병원 정보를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특히 병원 정보에서는 의사의 총수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그려줄 것입니다. 실행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 이렇게 예전에 했던 애플 피드 데이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보,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보는 새로 2020년도에 새로 국회의원 선거를 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오픈 API 도서 정보 여기까지가 예전에 했던 것이고요. 추가로 26강에서는 25강에 했던 웨더 차트 보여주기를 여기에 같이 나타낼 것입니다. 웨더 차트, 웨더 헤더와 웨더 인포메이션, 웨더 인포메이션에서는 이렇게 temperature, snowfall, precipitation 이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위프트 UI hospital에서는 지금 보시면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각각에 대해서 피커뷰와 테이블뷰가 나오는데 지금 웨더 차트가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템퍼러처 스노우폴은 웨더 차트에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제가 바꾼 것입니다. 의사의 총수, 동대문구 지금 종로구에 있는 병원들의 각각의 병원의 의사의 총수 바꿔보시면 또 종로구, 동대문구에 있는 의사의 병원들의 의사의 총수, 구로구 하면 또 바뀌게 되겠고요. 구로구에 있는 각각의 병원의 의사의 총수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XML을 이용한 오픈 API 정보를 막대 그래프로 그릴 때 유용한 것이니까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턴 프로젝트에 반드시 이 그래프 그리기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6강 XML 파싱 with Swift UI는 일단 기존에 그 UI 킷으로 만들었던 앱과 새로운 UI 방식인 Swift UI를 합치는 그러한 내용은 이 레퍼런스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Swift UI에 해당하는 문법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마지막에 보시면 Integrating Swift UI with UI Kit 이 챕터 20에 가보시면 스위프트 UI와 기존의 UI 킷을 하나로 합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스위프트 UI와 기존의 UI 킷을 합칠 때는 다행스럽게도 스위프트 UI는 그 UI 호스팅 컨트롤러라는 것을 사용하면 쉽게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스위프트 UI를 기존에 우리 병원 정보 앱과 합칠 때 UI 호스팅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이고요.
합치는 방법이 크게 이 레퍼런스에서는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26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UI 호스팅 컨트롤러는 UI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UI 킷 기반의 프로젝트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스위프트 UI 뷰를 둘러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빌더 스토리보드를 사용해서 UI 킷을 만든 것을 거에다가 스위프트 UI 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습니다. 합치는 방법은 이렇게 UI 호스팅 컨트롤러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만든 UI 킷에서 이 UI 호스팅 컨트롤러를 이런 식으로 프리젠트 하게 되면 스위프트 UI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스위프트 UI를 코드상에서 이렇게 임베디드 시킬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임베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두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것은 문법의 예이고요. 이것은 실제 지금 실습에 쓰일 것은 아닙니다. 뒤에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스토리보드를 준비해서 그 스토리보드 상에서 스위프트 UI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위프트 스토리보드는 우리 13강에서 했던 XML 파싱 앱을 사용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3강 혹은 숙제에서 했던 XML 파싱 데모 이것을 파인더에서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존의 것은 남겨두시고 복사를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XML 파싱 데모 복사본을 폴더채 복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XML 파싱 with Swift UI 특히 웨더 차트 부분을 넣을 것입니다. 25강에서 했던 웨더 차트 부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 기존에 했던 이 애플 피드 데이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보, 네이버 오픈 API 정보, 네이버 오픈 API 도서 정보로 나타냈던 이 부분에서 추가로 이 테이블 뷰 섹션을 개수를 4개로 바꿉니다. 섹션의 롤을 4개로 바꿔서 일단 하나 추가합니다. 하나 추가하고 이 테이블 뷰의 셀은 나중에 이 내용은 네 번째 로는 스위프트 UI 웨더 차트로 이 제목을 바꿔줍니다. 텍스트의 제목을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스위프트 UI 웨더 차트로 텍스트의 제목을 바꾼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뷰 컨트롤을 하나 추가합니다. 뷰 컨트롤을 하나 추가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뷰 컨트롤을 추가하고 이 네 번째 테이블 뷰 네 번째 항목을 컨트롤 드래그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컨트롤 드래그로 연결한다. 그리고 세그는 쇼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우리 인터페이스 빌드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컨트롤 드래그로 뷰 컨트롤을 연결해 준다. 자, 이제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은 코코아 터치 클래스고요. UI 뷰 컨트롤의 서브 클래스로 뷰 컨트롤러 언더바 스위프트 UI 파일을 만들고요. 자, 이제 이 새롭게 만든 뷰 컨트롤러 언더바 스위프트 UI가 이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뷰 컨트롤을 담당한다 라고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큐멘트 아웃라인에서 뷰 컨트롤을 선택한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유틸리티 패널 중에서 아이덴티티 인스펙터에서 클래스를 조금 전에 만들었던 뷰 컨트롤러 언더바 스위프트 UI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뷰 컨트롤러 언더바 스위프트 UI. 자, 이제는 25강에 했던 웨더 차트를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와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강에 우리 만들었던 그 웨더 차트 부분을 이 파인더에서 찾아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차트
폴더와 컨텐트 뷰, 더블 익스텐션, 맵 뷰, 모델스, 그 다음에 스테이션 헤더, 스테이션 인포, 탭스 폴더 이 부분만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엑스코드 프로젝트로 카피를 해옵니다. 8가지 항목, 폴더와 파일 8가지 항목을 카피를 해옵니다. 카피를 해온다. 이런 식으로. 그럼 8가지 항목이 카피되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혹시 여러분들 이 스위프트 UI가 혹시 이 타겟이 되는 임플로이먼트가 iOS 버전이 10점대라면 13점대 버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UI는 iOS 13.2 버전으로 바꾼다. 그 이상으로 바꾼다. 자, 이제 스위프트 UI를 이 기존에 만들었던 UI 킷에다가 넣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컨테이너 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컨테이너 뷰를 만든다. 그래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컨테이너 뷰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뷰. 컨테이너 뷰를 찾아서 이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부분에 연결을 하시면, 넣으시면 이 컨테이너 뷰를 넣자마자 이 스토리보드 상에서 보시면 컨테이너 뷰 오른쪽에 뷰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뷰를 넣자마자 오른쪽에 뷰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는데, 이 자동으로 생성된 이 뷰 컨트롤러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뷰 컨트롤러가 필요한 게 아니라 UI 호스팅 컨트롤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생성된 뷰 컨트롤러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 해서 삭제합니다. 삭제, 딜리트, 과감히 삭제. 그래서 컨테이너 뷰만 보이게 하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호스팅 뷰 컨트롤러입니다. UI 호스팅 컨트롤러. 호스팅 뷰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호스팅 뷰 컨트롤러를 찾아서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드래그, 컨테이너 뷰와 호스팅 뷰 컨트롤러를 컨트롤 드래그해서 임베드 관계를 나타냅니다. 임베드. 컨테이너 뷰와 호스팅 뷰 컨트롤러를 컨트롤 드래그해서 임베드 시킵니다. 임베드 시킵니다. 그러면 임베드가 되고요. 자, 이제는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UI를 선택한 다음에 이 상단에 여기 부분에서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엽니다. 어시스턴트 에디터. 혹시 여기 안 보이시면 엑스코드 상단의 메뉴에서도 어시스턴트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찾아서 이 세그 부분을 컨트롤 드래그해서 이 세그를 또 세그의 액션을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세그의 IB 액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을 할 때 호출이 되도록. 그래서 그 이름은 세그의 액션의 이름은 embed swift UI 뷰로 만듭니다. embed swift UI 뷰로 만든다. 자, 이제 코드로 와서 스위프트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UI 코드로 와서 임포트 스위프트 UI 하시고요. 그거 하시기 전에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반드시 이 컨테이너 뷰를 여기에서 reset to suggested constraint 하셔야지만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reset to suggested constraint. 혹시 스위프트 UI가 제대로 안 보이실 때는 반드시 reset to suggested constraint를 하시기 바랍니다. reset to suggested constraint. 제가 2가지 방법을 UI킷과 스위프트 UI를 임베드하는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방법이 이 컨테이너 뷰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2가지 방법 다 reset to suggested constraint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요 부분만 추가하면 됩니다. 뷰 컨트롤러 언더바 스위프트 UI 클래스에서 IB seg 액션 부분에 임베드 스위프트 UI에서 UI 호스팅 컨트롤러를 호출할 때 이 루트 뷰를 스테이션 인포는 우리 25강에서 만들었던
weather information들을 일단 weather information 객체를 만들고요. station inform은 이 weather information 객체의 멤버 변수인 스테이션이 5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 5개 중에서 첫 번째 스테이션을 인자로 만들어서 스테이션 인포에 넣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웨더 차트가 보이게 될 텐데요. 제가 코드를 다시 설명드리면 이 25장에서 만들었던 것은 이 CSV, 웨더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담고 있는 CSV 파일을 파싱을 하는데 웨더 인포메이션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스테이션스는 웨더 스테이션을 갖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웨더 스테이션을 갖는 배열. 웨더 스테이션은 5개의 웨더 스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5개의 웨더 스테이션은 각각 이름과 위도, 경도, 고도, 메저먼트, 각각의 날에 대한 메저먼트는 뭐 강수량, 강설량, 그 다음에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이런 것들을 각각 나라에 대해서 갖게 되겠죠. 그럼 데이 인포를 보시면 데이 인포는 이 웨더 데이터에 있는 각각의 정보를 날짜, 강수량, 강설량, 최고 온도, 최저 온도를 갖는 그러한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을 갖는데 그 중에서 웨더 인포는 위줌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웨더 인포는 상단에 웨더 헤더가 있어 이와 같이 스테이션 헤더가 있고요. 탭뷰가 나와 있다. 스테이션 헤더가 있고 탭뷰가 나와 있다. 지금 보시면 스테이션 인포, 우리 25강에서 만들었던 이 스테이션 인포에다가 각각의 정보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템퍼러처 탭, 스노우폴 탭, 프리시피테이션 탭. 각각의 국립공원 5개의 그 측정소 위치에 해당하는 날짜 웨더 정보를 탭뷰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단에는 이렇게 스테이션 헤더가 나오고 있고요. 하단에는 탭뷰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테이션 인포가 있었는데 그 스테이션 인포에서 지금 보시면 스테이션 인포에 해당하는 이 스테이션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이것이죠. 스테이션 인포에 스테이션 정보, 웨더 스테이션 정보를 넘겨주기만 하면 이렇게 상단에는 위도, 경도, 고도, 맵뷰, 하단에는 탭바가 보이게 된다. 위도, 경도, 고도, 맵뷰, 하단에는 탭뷰가 보여서 템퍼러처, 스노우폴, 프리시피테이션이 보이게 된다. 이러한 스테이션 인포를 바로 호출할 것입니다. 스테이션 인포를 UI 호스팅 컨트롤러로 바로 루트뷰로 표출한다. 그 스테이션 인포에 어떤 스테이션 정보를 보여줄 거냐? 웨더 인포메이션 객체의 스테이션스라는 배열 중에서 첫 번째 측정소 스테이션의 정보를 넣어줄 거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이에요. 그렇게 실행을 해주면, 넣어주고 실행을 해주면 네 번째 탭을 누르자마자 5가지 측정소 중에서 0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상단에는 위도, 경도, 고도, 지도, 그 다음에 이렇게 탭뷰, 템퍼러처, 스노우폴, 프리시피테이션이 정보가 추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UI킷에서 스위프트 UI를 인베드 시킬 때 컨테이너 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 뷰에 셀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룰을 5개를 만들고요. 그래서 5번째는 이름을 스위프트 UI 하스피털, 웨더 차트가 아니라 하스피털, 병원 정보를 표현할 것입니다. 스위프트 UI 하스피털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뷰 컨트롤을 또 추가합니다. 뷰 컨트롤을 추가하고 컨트롤 드래그 5번째 롤을
스위프트 UI 호스피탈을 컨트롤 드래그 하셔서 세그를 show로 나타냅니다. 그럼 이렇게 스위프트 UI 호스피탈과 마지막으로 추가했던 뷰 컨트롤러가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파일, 이 새로운 뷰 컨트롤을 제어하는 새로운 파일 코코아 터치 클래스로서 뷰 컨트롤, UI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인 뷰 컨트롤러 언더바 호스피탈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뷰 컨트롤을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뷰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아이덴티티 탭에서 아이덴티티 인스펙터에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클래스는 뷰 컨트롤러 언더바 호스피탈, 아까 처음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클래스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뷰 컨트롤러에서는 아까는 컨테이너 뷰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컨테이너 뷰로 안 만들고요. 그냥 이 테이블 상에서, 이 코드 상에서 UI 호스팅 컨트롤을 그냥 애드 할 것입니다. 코드로 애드 할 것입니다. 컨테이너 뷰로 애드 안 하고 그냥 코드 상에서 애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코드 상에서 애드 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화면을 구성하겠습니다. 호스피털 나타내기 위해서 피커 뷰, 그 다음에 테이블 뷰 두 가지를 넣습니다. 화면상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제 14강에서 했던 병원 정보 앱에서 피커 뷰와 테이블 뷰 썼던 것을 그대로 참조하셔서 피커 뷰와 테이블 뷰를 컨트롤 드래그로 IB 아울렛을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뷰 컨트롤러 호스피탈을 선택하고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옆에다 띄웁니다.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띄우고 컨트롤 드래그, 피커 뷰의 컨트롤 드래그, 테이블 뷰의 컨트롤 드래그. 그래서 두 가지 IB 아울렛을 만듭니다. 두 가지 IB 아울렛을 만든다. 피커 뷰와 테이블 뷰. 그리고 피커 뷰를 선택한 다음에 이 피커 뷰를 선택한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 커넥션 탭에서 커넥션 인스펙터에서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는 지금 뷰 컨트롤러 호스피탈이 담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는 뷰 컨트롤러가 담당한다. 피커 뷰의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 마찬가지로 똑같이 테이블 뷰를 선택한 다음에 테이블 뷰의 커넥션 탭에서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는 마찬가지로 뷰 컨트롤러 호스피탈이 담당한다. 연결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턴 프로젝트에서 병원 정보 앱과 그래프 그리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고 턴 프로젝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 테이블 뷰에 대해서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제 14강에 있는 코드를 많이 참조를 하시겠습니다. 14강에서 병원 정보 앱에서 썼던 코드, 피커뷰 데이터 소스,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종로구,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피커뷰를 위한 메소드들, 이것을 카피해 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커뷰 델리게이트 데이터 소스,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이 뷰 컨트롤러 호스피탈이 따른다고 코딩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뷰를 위한 메소드, 테이블 뷰를 위한 메소드도 추가를 해줍니다. 이 부분도 카피를 해오게 되겠습니다. 카피를 해올 때 이 부분 셀에 대한 내용을 바꿉니다. 테이블 뷰에 해당하는 테이블 뷰에서 각각의 셀에 대한 내용은 피커 뷰에 있는 로, 그 다음에 피커 뷰에 있는 로에 해당하는 그 시구 코드를 나타내도록 텍스트 라벨과 디테일 텍스트 라벨을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그 로의 개수도 피커뷰의 데이터 소스에 있는 배열의 카운트만큼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마지막 호스피탈 누르게 되면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종로구에 해당하는 그러한 테이블 뷰가 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픽커뷰와 테이블 뷰가 표시되는 것만 지금 실습을 해보건 거고요. 자, 이제는 XML 파싱을 해보겠습니다. XML 파싱을 하기 위해서는 XML 파서 델리게이트를 또 따른다고 추가를 하시고요. 병원정보 앱에서 XML 파싱을 하기 위한 코드, XML 파서, 그 다음에 포스트, 어레이, 엘리먼트, 딕셔너리, 그 다음에 병원정보 앱을 위한 문자의 변수들, 이름, 주소, 위더 경도, 사실 위더 경도는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hospital name 이런 것들, begin parsing 메소드. 자, begin parsing 메소드를 나타낼 때 URL이 아니라 URL에다가 피커뷰에서 선택한 시그 코드가 플러스 돼서 URL을 구성하도록 이 부분을 코딩을 바꿔줍니다.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파서에서는 새로운 엘리먼트가 발견이 되면 시작하는 그러한, 그 다음에 이름과 주소와 위도 경도를 완성하는 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코드를 카피해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 끝부분에 완성을 시켜서 포스트 어레이에다가 엘리먼트 딕셔너리를 추가하는 부분을 넣습니다. 카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테이블 뷰의 내용을 바꿔줍니다. 테이블 뷰의 내용은 포스트, 아까 픽커뷰의 카운트가 아니라 포스트의 카운트가 되겠고요. 텍스트도 픽커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병원의 이름과 어드레스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 뷰에 있는 내용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픽커뷰와 테이블 뷰의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테이블 뷰의 위치를 하단으로 밑으로 좀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뷰 디드 로드에다가 비긴 파싱을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픽커뷰가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픽커뷰의 내용이 그때마다 파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시그 코드의 내용이 바뀔 때, 시그 코드의 내용은 언제 바뀌냐면 픽커뷰를 선택할 때마다 시그 코드를 바꿔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did set 수행을 해라. 시그 코드가 바뀔 때마다 포스트는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비긴 파싱을 다시 해라. 즉 XML 파싱을 다시 해라. 새로운 시그 코드에 대해서 다시 해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픽커뷰로 바꿀 때마다 이렇게 테이블 뷰에 있는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했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넣어줄 때는 25강에 있는 차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요. 자, 25강에 있는 스테이션 인포를 카피해 와서 스테이션 인포를 파일을 카피해 오지 마시고요. 파일을 새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이 뷰 컨트롤러 하스피털 상단에다가 스테이션 인포 부분을 카피해 오신 다음에 고치면 되겠습니다. 스테이션 인포를 하스피털 인포로 바꾸시고요. 상단에 스테이션 헤더 부분은 위도, 경도, 고도, 맵뷰 부분은 보이지 않게 스테이션 헤더는 안 보이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타이틀도 안 보이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하단에 하스피탈 인포 프리뷰에서 하스피탈 인포는 스테이션 인포가 아니라 웨더 인포메이션에서 스테이션의 0번 그 웨더 측정소 5가지 중에서 0번 정보를 스테이션을 넘겨주게 되면 0번 스테이션의 정보에 해당하는 이 탭뷰 Temperature, Snowfall, Precipitation 이 3가지에 대해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든 스위프트 UI를 코드를 통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넣어보는 방식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방법에서는 컨테이너 뷰에서 넣는 방법이고요. 코드를 통해서 넣는 방법, 뷰 디드 로드에서 웨더 인포메이션을 하나 만들고요. 스테이션스, UI 호스팅 컨트롤러는 하스피털 인포를
루트 뷰로 갖는다. 첫 번째가 디폴트로 갖게 되고요. 스테이션스의 첫 번째, 그리고 이 스위프트 UI 컨트롤러를 add child view 컨트롤러로 만들고요. 이것을 현재 뷰에다가 add sub 뷰로 넣는다. add sub 뷰로 스위프트 UI 컨트롤러를 넣는다. 그 뒤에 있는 코드를 추가하시면, 그리고 이 테이블 뷰를 좀 밑으로 좀 하단으로 좀 크기를 작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reset to suggested constraint reset to suggested constraint 하셔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weather 헤더 부분은 없고요. 탭 부분만 temperature, snowfall, precipitation 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사실은 이 병원 정보 앱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25강에 했던 이 국립공원 5개의 웨더 스테이션에서 첫 번째, 0번째 웨더 스테이션의 템퍼러처, 스노우폴, 프리시피테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차트를 추가한 것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병원 정보의 의사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정보에서 XML을 잘 살펴보시면 의사에 해당하는, 의사의 총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엘리먼트의 이름은 DR, TOT, CNT, 닥터 토털 카운트인 것 같아요. DR, TOT, CNT를 추가해서 일단 정보를 더 얻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추가하시고요. 파서에서도 이 닥터 총수를 나타내는 부분을 코드를 추가합니다. 닥터 토탈 정보를 찾을 때마다 추가하고 완성을 시키고 엘리먼트에 추가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포스트가 닥터의 총수를 갖고 있죠. 자, 이제 뷰디드 로드에 넣었던 것을, 이 뷰디드 로드에 넣었던 코드를 업데이트 스위프트 UI 펑션으로 바깥으로 빼내고요. 업데이트 스위프트 UI를 호출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군구가 나올 때마다 이 스위프트 UI를 새롭게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펑션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스위프트 UI 펑션으로 따로 만들어주고 이 펑션을 호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스위프트 UI를 호출해주게 뷰디드 로드를 코드를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시그 코드가 바뀔 때마다, 시그 코드는 언제 바뀌냐면 피커 뷰에서 새로운 시그 코드를 선택할 때마다, 그때마다 뭐 할 거냐면 업데이트 스위프트 UI를 또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리시피테이션 탭을 하스피털 차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하스피털 차트로 바꿔주게 되고요. 하스피털 차트를 바꿔줄 때 인자로 포스트를 넘겨주게 됩니다. 포스트를 넘겨주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스피털 인포 스트럭트에는 포스트라는 것이 변수가 또 추가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뀌도록 하스피털 인포를 바꿔줍니다. 하스피털 인포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스피털 인포의 이 부분도 추가해주게 되겠습니다. 인자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프리뷰에서도 포스트가 추가되도록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스피털 차트. 하스피털 차트는 이 하스피털 인포에서 호출하는 스위프트 UI인데 또 이것도 새로운 파일을 만들지 않고 그 상단에 코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스피털 차트는 프리시피테이션 차트를 카피해 와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프리시피테이션 차트를 카피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하스피털 차트 상단에 포스트를 추가하시고요. 포스트에는 이렇게 병원의 이름, 닥터의 총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스피털 차트는 V스택으로 의사의 총수, 상단에 의사의 총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스택으로 이 가로 방향으로 막대 그래프를 10개를 그릴 것입니다.
병원 10개에 해당하는 의사의 총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데 그 막대 그래프는 또 V스택 세로로 나타낼 것인데 텍스트로 의사의 총수에 해당하는 것을 90도 회전을 시켜서 인덱스가 1, 막대 그래프 위에다가 표시할 것입니다. Z 인덱스가 1이라는 것은 텍스트는 오버레이 시켜서 막대 그래프 하단에 그리는 렉탱글 위에 그릴 것이고요. 하단에 그리는 렉탱글은 위스가 20이고요. 하이트는 제가 이걸 함수로 막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음표를 써서 의사의 총수가 10보다 작을 때는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10, 50일 때는 50, 100일 때는 70, 200일 때는 100 이렇게 그냥 아니면 150으로 5가지 막대 그래프의 길이로만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코드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고 하단에 텍스트는 병원의 이름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하려고 굉장히 제가 구글링도 많이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스피털 차트에 또 이 프리뷰에서도 포스트에는 뷰 컨트롤 하스피탈의 포스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의사의 총수가 각각의 병원마다 의사의 총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의사의 총수가 병원 각각의 구마다 나온다. 이 피커 뷰를 바꿀 때마다 하단에 있는 테이블 뷰와 이 웨더 차트가 바뀌는데 의사의 총수도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의사의 총수가 바뀐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UIKit XML 파싱한 정보와 그 다음에 25강에서 만들었던 웨더 차트 정보를 활용해서 그래프 그리기를 턴 프로젝트에 잘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